특별한 선물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궁금한데 그 속에 있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행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거? 금돼지. 아, 금돼지. 혹시 5만 원짜리 아니에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함께 열어봐 주세요. 뭐예요? 계란 아닌데? 뭐야? 이거 지좀 뭐지? 찰흙 같은 거 아니에요? 찰흙놀이 할 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찰흙을 선물로 준비한 이유가 있으신 거겠죠, 선생님? 그렇죠. 이 찰흙이 그냥 대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지금 하트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걸로 하트 만들었는데 대변이라니요. 이 장 건강을 나타내는 여러 정보를 여기 변에 다 있다라는 거죠. 전 벌써 다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거보다 더 두껍습니다. 길이가 이 정도 되고 좀 더 두껍습니다. 박준규 씨 변은 홍록기 씨 변에 비하면 변도 아니네 진짜.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술 먹고 난 다음 날의 변입니다. 약간 솜사리들이 가득하네요. 설사리들이 아니라 그냥 네. 설사를 하죠. 아, 설사를 이걸로 만들 수가 없네요. 아 그러네요. 고양이 씨 네, 거의 저는 평상시에 약간 이렇게 또아리는 틀긴 트는데 좀 약간 이렇게 얇아요. 약간 이게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그냥 놓으세요. 제가 볼게요. 예. 이렇게 좀 네. 얇게 이렇게 많이 쌓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푸릇푸릇 이런 느낌 아시죠? 약간 이렇게 아니 중간에 가스가 많이 차 있는 변이죠. 그런가? 나올 때 그래서 약간 얘네는 좀 조용. 아, 재밌다. 진행자 입장에서는 어느 선에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차광수 씨 변은 어떻게? 변이 거의 일률적으로 한 번 또 또아리를 치면서 조금 나와. 첫 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방, 세 방, 네 방에서 아주 잔변이죠, 이제. 큰 거 한 번 나오고 짝짝짝 하면 이제 거의 끝나는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재 씨 변은 어떻게? 항상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굵게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염소 마냥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 쇠사슬. 아주공갈 염소똥. 염소. 근데 이제 다 보셨는데 선생님들 느낌이 오세요? 예, 요거만 갖고는 저희가 뭐 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형태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홍록기 씨 변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홍록기 씨가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차광수 씨는요? 차광수 씨 변은 우리가 흔히 제일 좋은 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나나 모양의 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간에 있는 그런 작은 바나나 형태의 매끈한 모양이라면 좋은 변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예.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 중에서 장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네, 지금 안 좋은 경우는 우선 눈에 딱 띄는 게 김영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변비의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변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잘 못 나오기 때문에 속에서 상처를 낼 수도 있는 변이고요. 흔히 이제 토끼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박준규 씨가 이제 술을 드셨을 때 이제 저렇게 술 드시고 나면 그 다음에 저럴 수는 있지만 평소에도 저런 변을 보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늘게 그리고 조양기 씨도 간혹 가는 변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가는 변의 경우는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변비의 일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장내 구조적인 어떤 배변 활동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구조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박준규 씨처럼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술 드셨을 때 설사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되거나 주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러한 증상이 대장암의 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잦은 설사, 대장암을 일으키는 위험 신호다. 우리가 뭐 설사. 저도 지금 변을 이렇게 잘 보긴 하는데 가끔 소고기를 먹거나 좀 이렇게 뭐 계란 후라이를 반숙 먹고 나면 설사를 좀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 2, 3개월 동안 이렇게 설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암이라는 거는 아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떠한 음식이라던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설사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통 오래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적인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건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대장암은 남성분들이 좀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여자들은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더 무섭지 사실 대장암 설사 좀 몇 번 한다고 대장암은 사실 걱정은 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어떤가요? 보통은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대장암 많이 걸린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분이 남성보다는 여성입니다. 진짜 너무 마음 아프게 여성만. 2012년도에 국가암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65세 이상의 대장암 발생 비율을 봤더니 1위가 그러니까 여성은 1위였고요, 남성은 3위였어요. 그러니까 즉 가장 많이 고령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소리인데요. 그래서 그 원인이 왜 그럴까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우리 몸에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젊었을 때 호르몬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시면서 폐경이 되다 보니까 이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이 드셔서는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대장암이 여성분한테는 1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대장암뿐만이 아닙니다. 자, 장에 생긴 문제는요, 장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배꼽 아래에 있는 장에서 생긴 문제가 우리 몸에 가장 높이 있는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뇌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뇌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울증, 그 다음에 치매라든가 이런 장애까지, 뇌의 어떤 기능적인 장애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 대장. 지속되는 변비는 치매를 유발한다? 아니, 장하고 뇌하고 이쪽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배가 아파서 치매 걸렸다는 사람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스웨덴의 한 대학 연구팀의 동물 실험 결과인데요. 그 동물들의 장내에서 일정 유해균이 증가하게 됐더니 알츠하이머. 자, 우리 치매 중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이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되는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이 증가했다는 거죠. 장 건강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게 있죠. 네, 바로 변비입니다. 최재원 박사님, 혹시 대한민국의 변비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변비, 물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알고 있는 거. 쾌면, 쾌식과 더불어서 이 쾌변은 이 예로부터 건강 장수의 핵심 요소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현대인들이 지금 불규칙한 식사 습관, 그리고 또 스트레스로 이 변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변비 환자 중 2014년에 53만 5천여 명에서 2016년에는 65만 5천여 명으로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중 절반이 어린이와 노인이라는 겁니다. 정말요? 아니 사실 이제 우리 아이 어릴 때 그 어린 아이들 보면은 의외로 소화 변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애가 막 변을 못 보니까 막 손으로 막 파주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정말 다 파주더라고요. 먹여보기도 하고 했고, 사실 여자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뭐 변비가 많이 있을 거, 젊은 여성들도 그렇고 하는데 왜 노인분들이 이렇게 변비가 많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나이가 들면 안에 있는 내부 장기 운동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장은 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인의 변비는 더 위험합니다. 왜요? 자, 일단 우리 몸에서 식도부터 항문까지는 하나의 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수구가 막히면 어떡해요? 물이 쌓이죠. 네, 나중엔 역류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변비 환자들, 아주 만성적인 변비 환자를 보면 위장이 좋은 환자들 별로 없으세요. 자, 어때요? 가스는 점점 차고, 그리고 소화불량이 오게 되니까 먹는 걸 줄이시게 돼요. 그런데 노인이 되게 되면 이때 소화 기능이 확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잘 안 드시게 되면 금방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인 경우에는 금방금방 장이 무력해져도 빨리 회복을 해요. 근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움직이지 않는 장이 점점점 무력해져서
만성적인 변비가 되면 장무력증으로 가게 되고 이게 정말 심각해지면 기능성 장폐색증이란 병까지 생겨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장내 독소와 유해 물질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게 되죠. 그렇게 보면 각종 면역계 질환부터 해서 심혈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저 여기 지금 쾌변 미인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일 일변 하면 정상이고 일일 일변은 아니고 뭐 일일 뭐 한 3, 4일 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사실 신경은 좀 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신경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횟수를 가지고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변을 보는 횟수에 굉장히 민감해하세요. 내가 몇 번을 보는가요? 그런데 변비는 단순히 횟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비는 단순히 횟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변비가 뭔지 또 나는 정말 변비 환자인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 화면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체크해 봅니다. 변비 자가 진단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변을 본다. 변의 길이가 바나나 4분의 1 정도다. 하루에 25g 미만입니다. 4번 중 1번 변을 볼 때 힘들다. 4번 중 1번 딱딱한 변을 본다. 4번 중 1번 잔변감이 있다.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나 되고 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저는 일주일 동안도 못 봐본 적이 있었거든요. 힘을 주다 보면은 이 혈압이 올라가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개 정도 있어요. 근데 한 개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한개 이상일 것 같은데. 지금 심한 거. 네 번째 저게 지금 내가 생각이 딱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김영자 씨? 네. 한 3개 됩니다. 일단은 4번 중에 한 번은 딱딱한 변 보죠? 네. 네, 제대로 안 떨어지니까 잔변감 있죠? 벌써 2가지잖아요. 그리고 변 볼 때 좀 힘들 때 있죠? 가끔요. 그거 벌써 3가지잖아요. 네. 세 가지요. 3가지 정도 된다. 네. 박준규 씨는? 박준규 씨는 5번 하나요. 5번 하나. 그거 설사. 나머지는 뭐 괜찮고요. 아니 저는 술을 안 먹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죠. 이경희 선생님 5가지 중에 몇 개 이상이 해당이 돼야 변비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지금 보여드린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3개월. 일주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3개월 꾸준하게 이상. 지속될 때 변비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 모양에 따라서도 변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횟수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 모양. 자, 변의 모양을요. 지금 제가 차륵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갑자기 아우 저는 진짜 차를 안 좋아하는 자, 이게 정상적인 변이에요. 보통 바나나를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미끈하게 잘 나온 적당한 이제 요만한 크기 정도의 바나나 형태의 변이 가장 정상적인 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가장 심한 변비는 바로 여기 있는 아까 그 염소. 네, 아까 아까 그 김영자 선생님 선생님이 약간- 네, 만들어주신.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에 머물게 되면 수분이 계속 장벽으로 해서 흡수가 되고 남아있는 변들이에요. 자, 그 다음 전 단계 갈 때는 흐트러지진 않았지만 동글동글하게 모여있는 이런 변들이 생기는데요. 자, 이 변들의 강도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변이 항문을 통과할 때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바로 치열이라고 그래서 출혈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찢어지는구나. 네, 나는 그냥 변을 아주 크게 봐요라고 전 변비 아니에요 하신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변의 형태를 한번 보면 이렇게 갈라져서 수분이 이미 충분히 없다는 얘기예요. 수분이 계속 빨려나가고 나서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변인데 그렇게 해서 한 덩이 놓고 나면 나는 변비가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비의 형태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변비 고치려고 안 먹어본 약이 없거든요.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는데 변비약 먹고 확실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개운하기도 한데 그게 먹어도 되는 건지요? 아, 변비약.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죠. 궁금해하죠. 그렇죠. 자, 시중에 판매되는 변비약 중에는 자극성 화제가 많습니다. 자, 이 자극성 화제라는 말은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네. 장을 때려서 변을 잠깐 쏟아내게 하거나 아니면 대장에 지금 변비란 게 뭐예요? 수분이 다 빨려서 딱딱해져서 못 나오는 변인데 대장벽으로 물을 쏟아내서 변을 보게 하는 약재들이 많아요. 이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분을 장 쪽으로 내보내서 하는 약재들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될 때 제일 문제는 양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 특히 어떠냐면 하나 드셨는데 배변을 못 해요. 그럼 어때? 또 먹고 두 알. 조금 두 알 먹어요. 그 다음은 세 알 먹어요. 본인이 나중에는 세지 않고 한 움큼을 드시게 됐는데 어느 순간 세어봤더니 이게 40알을 넘었다. 근데 그 순간 너무 겁이 나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약을 드시게 되면 그건 뉴스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변비를 치료하려는 분이 이 엄지 가족뿐만 아니라 굉장히 밖에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 못할 변비에 대한 궁금증, 서재걸, 최재원의 건강 잡학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비에 대한 모든 것, 변비 그것이 알고 싶다. 서재걸 최재원의 건강 잡학. 네, 서 박사님. 혹시 변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혹시 최 박사님은 겪어보셨겠죠? 너무 잘 봐서 걱정이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현대인의 이 역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변비. 하지만 대부분은 또 병원에 가기에는 또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변비약을 먹거나 또 인터넷에 떠도는 이 수많은 해결 방법 등을 동원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변비, 그것이 알고 싶다. 변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화면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며칠 동안 하지 못 봤는데 숙변이 쌓이는 거.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 갔는데 숙변이 쌓이는 건가요? 또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변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을 얼마나 마셔야 변비 탈출 가능할까요? 변비가 심할 때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변비가 심하면 굶는 게 좋나요? 네, 이 중에서 변비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골라본 건데요. 과연 사실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은요. 변비가 지속되면 숙변이 된다. 이 대한대장학문학회에서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85%가 숙변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과연 숙변은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숙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되네. 흔히들 얘기하는 겁니다. 변비 오래 지속되면 그게 숙변이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오라고 들어줬는데. 네, 서 박사님,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닌데? 그럼 변이 어떻게 생기죠? 아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매운 거 먹고 다음 날 나 숙변까지 다 나온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끝에 것까지 다 나온 것 같아. 진짜 왜 그래? 매운 거 먹는데 어떻게 숙변이 매운 거는 뒤도 매워요. 술을 먹으면 그게 이제 숙변까지 제거가 된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X예요, 선생님?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숙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연동 운동을 하면서 밀어내는 시간이 모였다 나가느냐, 꾸준히 나가느냐, 가끔 나가느냐, 또 가스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게 오래 있다 나오니까 숙변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머무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변 형태의 변이 장 점막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점막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세면대 같은 데도 물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이렇게 좀 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끈적한 액체가 조금은 붙어 있을 때 그게 이제 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단시키고 은폐시켜서 문제가 일으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변이 붙어 있다. 이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비에 대한 궁금증. 다음은요. 변비가 있을 때는 굶는 게 좋다. O, X 맞으면 O, 아니다 하면 X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은 지금 굶는 게 좋다. 세 분은 굶는 게 안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왜냐면 옛날 말로 응가가 밀어내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먹어서 밀어내지 않으면 굶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맞아요. 근데 최강수 씨는 변비가 있으면은 네. 이제 저희 집안 식구들의 경우를 보면은 물만 먹더라고요. 이게 빨리 싸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굶고서 물만 조금 먹으면 그래도 변을 그래요? 그러던데. 또 그럼.
아니 삼겹살 같은 거 먹고 미끈하게. 차가운 물이나 미역국 그런 거 많이 그런 거 먹으면 바로 나가죠. 그 변비를 갖고 있으면 먹어야 돼요. 무조건 미끄럽게만 해주면 다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다. 아, 말해주세요. 정말 다 뭡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밤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날 항상 생기는 일이 변비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양은 변을 구성하는 성분 자체가 탄수화물과 그 사이에 사는 미생물들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과 일정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비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어떤 것을 궁금해 하셨는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수록 변비가 해결된다. 자, 들어주세요. OX파.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다 오를 들어줬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다이어트하고 이제 약간 이제 변을 잘 못 보면 그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거를 하여튼 엄청 먹어요. 그거부터 먹고 밥보다 걔를 더 많이 그렇죠. 먹고. 식이섬유를 배 채우잖아.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고구마 먹거든요. 고구마, 저는 뭐 잘 익은 한 바나나. 번도 변비에 변자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고구마 먹으면 네, 그렇다면 항상 누렇게 얼굴이 떠 있는 최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서 박사님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다 오라고 해주세요. 나 네. 문제 없는데? 변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식이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고구마나 견과류나 통곡물 같은 것들 그것들이 특징이 물에 잘 안 녹으면서 왜 수분을 흡수해서 변양을 증가시켜서 변양을 충분히 만들면 이게 변을 보는데 밀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드시는데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은 일시적으로는 변의 형태를 이루어서 밀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또 정체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사실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냥 먹지도 않고요. 김치 얹어서 먹고 동치미 국물에 먹고 그러지. 고구마만 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이신데 김치, 동치미 또 유산균이 들어있고 하는 걸 같이 먹으면 좋은데 고구마가 감자랑 다른 가장 차이점은 식이섬유가 많다는 게 고구마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많이 먹는 것도 결국 가스가 많이 차면 변이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가스가 중간중간 있으면 변이 제대로 이어져서 못 나와요. 그거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팽창감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변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식이섬유만이 변비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 박사님, 네. 그렇다면 식이섬유를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영양학회의 일일 식이섬유 권장 섭취량이 20에서 25g인데요. 이건 고구마 4개 그리고 사과 7개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이 22.7g으로 이미 밥상에서 우리 충분히 식이섬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네. 예, 먹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변비에 이로운 식이섬유, 몸에 필요한 권장량만큼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변비에 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 지금까지 서재걸 최재원의 건강 건강 잡학이었습니다. 잡학이었습니다.